어제도 잤고 오늘도 잤고 잠을 자지만 굉장히 시원치 않은 이런 답변. 잘 잤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껄끄럽고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좀 피곤한 것 같고 사실은 이 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자고 있는 잠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이 주는 가치, 잠에 대한 이런 가치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 모를 때는 뭐부터 하시면 좋나요?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살펴보시면 돼요. 사전적인 정의. 잠의 사전적인 정의는 뭐죠? 잠은 눈을 감은 채 의식 활동이 쉬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지금 해볼게요. 여기 리더님들 눈을 다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다 한번 쫙 감아보시고 또 뭘 하셔야 되냐면 생각을 딱 멈추셔야 돼요. 생각을 딱 멈춰보세요. 지금 안 되시죠? 그쵸? 눈을 감으면서도 머리도 빗고 막 그쵸? 눈 다 뜨시고요. 눈 다 뜨세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잠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는 굉장히 심플한데 눈을 감고 생각을 안 하는 거, 의식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잠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심플한 정의조차도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깨어있는 동안에는 안 돼요. 생각을 멈춰야지. 생각을 멈춰야 되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뭘 하려고 생각을 멈추라고 할까라는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사실은 어렵다.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머릿속에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고 귀도 열려 있고 사실은 감각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적인 어떤 자극을 깨어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안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잠은 결론적으로 뭐다? 알 듯 말 듯 사실은 내가 자고 있지만 잘 모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잠의 또 다른 정의는 각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 사실은 리더님들 못지않게 바빴던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잖아요. 여기 리더님도 되게 바쁘시죠. 할 일이 되게 많으시고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계획들 또 가정도 돌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나의 건강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야 하실 것들이 있는데 이 토마스 에디슨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바쁜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이 미국의 발명 왕이죠. 그렇죠?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시간을 정말 금쪽같이 썼던 에디슨이 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루에 4시간만 자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잠을 사실은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되게 재밌는 사진을 그래서 옆에 붙여놨어요. 지금 토마스 에디슨이 뭐라고 있죠? 발명을 하고 있나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딘 것 같으세요? 에디슨의 침실이 아니겠죠? 공원이에요. 에디슨이 통잠은 4시간밖에 안 잤지만 그렇게 낮잠을 즐겼대요. 공원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한낮에 지금 잔디밭에 자리 깔고 누워 계신 거고 이 토마스 에디슨의 잠 이렇게 하면 공원에서 낮잠 자는 거 말고도 공장에서 정말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 공장 선반에서 자고 있는 사진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본인의 어떤 창의력의 원천, 뭔가 생각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뭔가 그런 어떤 창의적인 좀 풀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형태로서 잠을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네, 뭔가 진행이 되고 있대요. 프로그레스. 맞습니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디슨이 본인의 창의력의 원천에 낮잠을 사용했던 것처럼 내가 깨어있는 동안 내가 멈출 수 없었던 다양한 의식활동, 다양한 생각들, 풀리지 않는 이런 어떤 다양한 정보들. 사실은 지금 제가 막 떠들고 있지만 이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사라질 거예요. 지금 귀에서 바로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언제 정리가 되냐면 밤에 정리가 돼요.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굉장히 인상 깊다고 생각했던 어떤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넘기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조금 좀 불필요한 정보, 내가 저것까지 필요할까? 이런 내 기억들은 어떻게 되냐면 밤에 정리되면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밤에 사실은 자면서 그냥 그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다. 경험치가 있으시고 내가 몸이 좀 안 좋을 때 오늘 날씨도 좀 으슬으슬하고 좀 힘들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죠? 좀 푹 자야겠다.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몸이 좀 괜찮아지죠. 신체적인 회복이 사실은 또 밤에 자는 동안 일어나게 돼요. 내가 받아들인 어떤 다양한 정보에 대한 뇌에 있어서의 어떤 정리도 그때 일어나게 되고 실제 아주 깊은 통잠을 자게 되면 그 시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체온도 떨어지고 대사활동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에너지적인 어떤 절약도 이루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신체적인 회복과 더불어 뭐가 또 일어나죠. 여기 리더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나는 안 잤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잠을 푹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나와요. 물론 양이 굉장히
어린이만큼 많은 양이 나오지 않고 물론 많은 양이 나오더라도 리더님의 키를 키우진 않아요. 근데 뭘 키울까요? 내 몸에서 키워야 될 게 있거든요. 근육.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는데 얘가 쓰여요. 그래서 근육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내 몸 안에 있는 진공청소기다. 되게 많이 오프라인 때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는 표정 그런 얘기 그게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서 그래요. 네, 이렇게 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잠을 지금 시간이 안 많은데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 볼게요. 수면의 필요량 성인에게는 7시간에서 8시간, 아이들은 몇 시간? 9시간에서 10시간 자야 된다라고 해요. 성인들의 7시간, 8시간도 사실은 안 채우고 계시죠. 아이들 9시간, 10시간. 그래 아이들이니까 자야지. 근데 여기 리더님의 아이들의 그 범주가 카테고리가 사실은 유치원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고 있는데 학원 갔다 숙제를 안 했는데 10시부터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표현하죠. 쳐 잔다고 얘기하죠. 10시부터 쭉 쳐 자면은 어이구 잘한다. 키가 크는구나. 이렇게 좋게 보시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숙제도 안 했는데 어머 이 시간부터 애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이게 커서 뭐가 되려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수면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어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 머릿속의 정리, 신체적인 회복. 아이들은 뭐가 일어난다? 여기에 플러스 성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가능성도 일어나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 위에 또 오늘 잠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좀 빨리빨리 핵심적인 포인트만 짚고 좀 넘어갈 건데 노화, 에이징과도 사실은 수면이 관련이 있어요. 이것 굉장히 최신 연구예요. 굉장히 최신 연구 중에 하나인 사이언스에 발표되었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뇌에서도 불필요한 산물이 만들어지거든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성분들이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예전에는 뇌에는 뭔가 뇌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뭔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들어올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뇌 척수액에 의해서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뇌의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배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시간이 언제냐면 잠자는 시간 동안 푹 잠을 자는 시간 동안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사실은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이 뇌 척수액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겨져 나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누적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그거 이외에도 잠을 잘 안 자면 뇌실이 확장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머리 만져보면 머리 딱딱하시잖아요. 머리 딱딱해요. 근데 그 안에 뇌가 담겨져 있는 건데 오늘 뒤에 가서 뇌 구조도 보여드릴 텐데 뇌가 본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냐면 대뇌로 놓고 보면 대뇌의 피질이거든요. 대뇌의 껍데기 부분이에요. 껍질 부분. 근데 그 뇌를 구성하고 있는 뇌실이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커질까요? 머리는 커질 수가 없잖아요. 머리뼈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활발한 역할을 하는 대뇌 피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 사실은 너무나도 다양한 이유, 머리가 좋아지고 사실은 노화적인 측면, 인지적인 부분을 유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도 너무나 잘 아세요. 면역력과 관련된 사실은 수면과의 연관성, 뭔가 굉장히 피곤하고 내가 시간을 막 쫓겨가지고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면 또 어떻게 되죠? 감기에 잘 걸리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감기와의 어떤 수면과의 상관관계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NK세포라고 하는 이 NK세포 여기 리더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선천면역이라고 하죠. 면역이지만 조금 더 엣지 있게 선천면역.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천적인 면역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킬러예요. 킬러. 자연살의 세포, 내추럴 킬러셀, NK세포의 활성도를 또 누가 높여준다? 수면이 높여준다. 제가 좀 천천히 하면 좋지만 여기 뒤에 갈 길이 멀어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려요. 또 이것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여기 여성 리더님들이 꼭 들으시면 귀가 번쩍 뜨일. 미인은 뭐다? 미인은 장꾸러기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내가 조금 더 미인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미인이 못 되는 그 1%를 여기서 찾아보고 있어. 내가 잠을 조금만 더 잤으면 정말 미인이 되었을 텐데. 여기 가운데 있는 이런 사진도 마찬가지 똑같은 여성분이에요. 근데 물론 이 옆쪽의 분이 똑같은 분인데 조금 피곤해서도 그런데 좀 조명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죠. 근데 수치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잠을 잘 못 자면 모공이 확장되고 피부의 회복이 돌아오는 거, 피부의 회복적인 어떤 측면에도 사실은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피부의 회복, 사실은 미인의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제 피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면과 이 그 피부 건강, 미인과의 연관성을 보여드리면 사실은 여기서 딱 끝이면 착각하실 분이 있을까봐 또 여기다가 넣었어요. 왜냐면 여기 내가 나의 부족한 1%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 내일부터는 잠을 자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쭉 잠을 자버려야지 이게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 가장 적정한 수면을 기점으로 해서 적게 주무셔도 사망률이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주무셔도 안타깝지만 미인이 되실 수도 있지만 사망률이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너무 안 움직이게 되면 대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떨어지겠죠. 여기 막 그쵸 주말에 내가 10시간 12시간 자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세요? 몸이 개운하실 수도 있지만 허리가 아프시죠. 그쵸? 머리도 띵하고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이게 체중과도 관련이 있어요. 체중도 적정 체중을 기점으로 해서 저체중이면 사망률이 올라가고 너무 과체중이어도 사망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수면, 굉장히 효율적인 건강한 수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공청소기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근육에 의해서 사실은 이 BMI가 사실 조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게 억울하게도 BMI가 가장 큰 분, 뚱뚱하신 분이죠. 수면이 3시간 미만이신 분의 BMI가 가장 커요. 이거 되게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잠도 못 자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살까지 찌냐? 이건 진짜 화나는 일이죠. 차라리 그냥 잘 걸, 막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그만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지금 쭉 읽어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얼마나 잠을 충분히 자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OECD 국가 가운데 수면이 최하위예요. 가장 적게 자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7시간 51분 자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의 수면의 시간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신 리더님들은 성인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라고 그랬는데 적정하게 자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 수면에 대한 이런 폭은 15세에서 64세 성장기 어린이들도 사실 포함된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9시간, 10시간과 같이 합산을 했을 때 잠은 어떻다? 사실은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충분치가 않아요. 부족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잠을 못 자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시간들을 조금 나라별로 순위를 매겨봤어요. 그냥 생각 같아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바지런히 일을 열심히 하고 너무 부지런한 민족이라서 잠을 못 자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사실 일부 맞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노동시간 전 세계 4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1위를 하는 게 뭐죠? 교육시간. 여기 리더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육은 굉장히 간헐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유리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고학년 한 3학년만 넘었는데도 얘가 10시부터 잔다. 곱게 안 보이시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에요. 제가 요새 한동안 코로나로 우리 아이가 집에서 줌으로 수업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흔히들 그것도 못 볼 꼴을 내가 많이 봤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애가 줌으로 학교 수업을 하니까는 청소기도 돌리기 미안해서 빗자루로 청소를 하다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방문을 열었더니 침대에서 드러누워 있고 그쵸 막 다리를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화면을 돌려놓고 정말 못 볼 꼴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등짝을 때려버릴까 하다가 수업에 방해가 될까 못 때렸다 뭐 이런 분 많으시죠. 그쵸? 저만 그랬나요? 여기 아마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저러다 뭐가 되려고 저렇게 하나. 맞아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면 시간이 사실 조금 늘기는 늘었어요. 여기 보시면 수면 시간이 좀 늘어났는데 얼마나 늘어났냐면 한 5, 6분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의 어떤 규칙성, 뭔가의 어떤 밸런스, 효율적인 수면이 안 되고 있다. 왜?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이 늦어졌고요. 감소한 수면 효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긴 잤는데 굉장히 개운한 잠을 잤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걸 수면 효율이라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 뒤에 가서도 보여드릴 테지만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사실은 잔 시간은 아니거든요. 여기 굉장히 많은 리더님들 중에 누워서 책 한 권을 다 읽는다 이런 분 있으실 거예요. 드라마 한 편을 다 봐요. 잠이 안 와가지고 핸드폰을 도저히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켜가지고 조금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느새 드라마를 다 보고 막 그쵸? 막 한두 시간씩 시간이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의 수면에 돌입하는 시간, 우리가 흔히들 그것을 입면 시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들입에 수면의 면자, 수면에 돌입하는 시간을 길어지게 만드는 요인, 핸드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성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뇌에서 분비가 돼요.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얘가 빛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분비가 딱 차단이 돼요. 근데 여기 리더님들 핸드폰을 어떻게 보시죠? 눈으로 보시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의 조리개를 더 크게 열게 돼요. 그래서 눈에 굉장히 자극적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눈 속 깊은 부분까지 이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광선들이 직접 조사돼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눈의 조직적인 부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송과체라고 하는 이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곳에 자극이 굉장히 잘 들어가겠죠. 나의 개인 빛 조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 자극이 되게 되고 그 요인으로 인해서도 잠을 잘 못 자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잠을 잤는데 막 생각이 많다 보니까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막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날밤을 샌 것 같은데 눈을 떴더니 아침이고 그날은 굉장히 피곤하죠. 그거는 뭐냐면 잠의 조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각성, 의식 활동을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의식 활동이 멈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뇌가 계속 움직이는 거죠.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되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이상한 잠이다라고 해요. 뇌가 각성되어 있는 상태. 뇌가 움직이는 이런 상태, 의식 활동이 멈춰지지 않은 이런 상태이고 또 다른 나쁜 잠이 있습니다. 어떤 나쁜 잠이죠?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나쁜 잠이기도 해요. 하면서 계속 동일하게 이렇게 졸면 되는데 하다가 탁 멈췄다가 다시 여기 죽었나 살았나 다시 좀 있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주고 저렇게 돌려주고 본인의 고개가 돌려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수면 무호흡 나쁜 잠 어떤 건강한 잠을 못 만드는 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나쁜 잠들이 쌓이고 이상한 잠들이 쌓이게 되면 생체 리듬의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효율적인 잠은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워있는 시간 가운데 정말 실제 잔 시간을 백분율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 백분율의 계산이 85%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수면 효율이 떨어지시는 분이에요. 밤에 자다 깨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수면 효율이 절반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나의 진짜 잔 시간을 어떻게 체크를 하나요? 입면 시간을 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고요. 내가 잠드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체크하려면 더 못 자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 잠들 저 시간을 막 보면서 그러니까 요새는 워치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 앱에도 되게 많아요. 얼마나 내가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지. 그래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워 있었고 또 진짜 잔 시간에 대한 이런 계산을 해서 백분율로 아주 심플하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해답은 아닌데 이렇게 수면 효율이 너무나 떨어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실은 수면 재단이나 이런 데서 제안을 하냐면 오히려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쓸데없이 내가 9시부터 11시부터는 누워서 내일 7시까지 자야 되는데 막 잠이 안 드는데 막 미리 누워서 언제 잠들지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잠이 안 들 수 있으니까 누워있는 시간을 오히려 그때는 조금 줄여가지고 잔 시간과 누워있는 시간의 효율을 적어도 90%까지는 끌어올린 다음에 자는 시간, 누워있는 시간을 15분씩 차차차차차 늘려가면서 내 몸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면 유형을 보면 내가 잠이 드는 것도 사실은 단계별로 진행이 돼요. 사실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 렘 수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렘 수면. 이 렘 수면의 약자는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내 눈은 내가 볼 수 없지만 잠자는 아이를 어쩔 때 보면 애가 눈을 감고 자지만 눈이 파르르르 눈꺼풀 속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렘 수면이라고 해요. 얘는 좀 얕은 잠이기는 얕은 잠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인지적인 회복과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들이 장기 기억으로 넘길 건 넘기고 쓸데없는 거는 버리는 이런 어떤 판단 뇌 속에 있어서의 정리와 구획이 이 렘 수면 동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렘 수면의 단계를 또 넘어서게 되면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비렘 수면은 정말 푹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아까 뭐 대사도 떨어지게 되고 체온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시기에 뭐가 일어난다? 신체적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해요. 근데 이 잠의 어떤 단계를 놓고 보면 여기 보시면 뭐 비렘 수면, 렘 수면 그것도 있지만 그 위쪽에 보시면 뭐가 보이시죠? 각성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이거든요. 뇌가 깨는 거예요. 점차 뇌가 깨는 이런 각성의 단계로 많이 이렇게 짙어지게 되면 내가 깨게 되죠. 그렇죠? 아침 시간이 되게 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나이가 들게 되면 한번 보실게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비렘 수면, 렘 수면 모두 다 줄고요. 늘어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늘어나죠? 각성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요. 자는 동안 나에게 쌓여져 있는 이런 다양한 정보도 많고 사실은 생각이 많아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각성의 깊이가 사실은 점차 짙어지게 돼요. 정말 어떤 건강한 잠이라고 한다면 눈을 감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식 활동이 멈춰야 되는데 이 각성이 계속 일어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각성이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리더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지만 뇌를 한번 볼게요. 이 뇌를 한번 조금 보셔야 돼요. 뭐 여기 안에 있는 이름이나 이런 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뇌를 좀 한번 보자면 가장 첫 번째는 여기에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이게 뇌야? 라고 하는 척수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간뇌 연수라는 곳이 있어요. 이 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충류의 뇌다라고도 얘기해요. 파충류들도 가지고 있는 뇌예요. 뭔가 생명활동을 관장하는 호흡이나 뭐 소화나 여러 가지 어떤 굉장히 기초적인 생명활동을 관장하는 간뇌 연수라고 하는 기초적인 뇌가 있고 우리 아이들을 태아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 임신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어머 아기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아기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뭔가 올챙이 같은 거를 막 보여주면서 이게 뭐 아기예요 뭐 이렇게 하시죠. 그때에 이제 그 단계별로 계속 진행되는 이런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경의 발달이 사실은 초기에는 이 관내 연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 얘는 소뇌 얘는 운동을 관장하는 뇌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얘하고 얘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요? 사람은 고등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감정의 동물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뭔가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재미있는 것을 봤을 때 즐겁고 뭐 희열을 느끼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 부분은 뭐다? 대뇌. 대뇌에서도 어디? 대뇌 피질. 대뇌 피질이다라고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생명활동을 관장하는 이런 간내 연수에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생체시계 뭐가 있거든요. 사실은 생체시계가 아니라 더 어려운 말이에요. 생체시계가 아니라 시교차상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중요하진 않겠죠. 일주기 리듬을 조절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면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말로 하면 쉬워요. 배꼽시계가 있다. 여기 리더님들 지금 11시인데 지금 조금 한 30분 정도 지나면 12시에 뭘 먹어야 될지 그 생각을 하시잖아요. 배가 이제 고프시기 시작하면서.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생체 시계를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생체 시계는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유전적으로 아로 새겨져 있다, 코딩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과거로 놓고 보면 예전에 과거에 어두울 때 나가면 어떨까요? 사람은 사실 큰 무기가 없잖아요. 다른 야행성 동물한테 잡혀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두울 때는 돌아다녀야 될까요? 안 돌아다녀야 될까요? 안 돌아다녀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 사람들이 왜 돌아다녔냐면 먹이 활동을 하려고 돌아다녔잖아요. 뭐 과일이랑 열매도 따고 뭔가를 먹으려고 뭔가를 채집하고 사냥하려고. 낮 시간에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인슐린의 분비가 사실은 활발해요. 근데 밤에는 어떠냐면 인슐린의 분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알고 있는 애예요. 밤에 늦게 먹으면 살이 쪄.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먹어도 얘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인슐린의 분비나라고 하는 이런 활성도 자체가 사실은 낮밤에 의해서 사실 약간 밤에는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면은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기에는 뭘 잘 먹지 않으니까 그런 선택을 이미 사실은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말고도 되게 재미있는 이쪽 부분, 이거 신문 기사를 좀 스크랩해 온 건데 위쪽에 오시면 수면과 관련된 변화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벌써 수면에 난방을 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난방을 끄실 수 있으면 난방을 좀 꺼주시고 지금 밖은 춥지만 실내는 전혀 춥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패딩을 입고 계신 리더님은 잠을 자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짝 벗으셔도 돼요. 이 안에서 난방하는데 입고 있으면 잠이 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멜라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멜라토닌 잠을 유도하는 유도 요인이거든요. 근데 걔가 굉장히 재미있게
해가 뜨면 분비가 딱 줄어들고요. 해가 지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요. 근데 이 멜라토닌과 반대적인 역할을 하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코르티솔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 적과 만났을 때, 뭔가 누구와 만났을 때 얘를 때려잡을 건지 도망갈 건지를 판단하는 각성을 유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는 코르티솔의 분비가 올라가고요. 밤에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밤에는 그냥 자면 되는데 자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사람은 뭐 특별한 무기가 없잖아요. 막 발톱도 세지 않고 이빨도 뭐 그닥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는 멜라토닌이 사람을 자게 만드는, 사실 얘가 어떻게 됐냐면 유전적으로 코딩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예전에는 햇빛이 해가 지면 빛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해가 져도 빛이 있거든요. 잠들기 정말 일보 직전까지 여기 개인 조명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정말 내가 잠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비춰주는 누군가가 무슨 역할을 했다? 멜라토닌의 분비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다른 수면 요인이 있어요. 이것도 아세요. 신체적으로. 왜? 굉장히 내가 힘들 때. 요새 추워서 안 돌아다니다가 오늘 오랜만에 미팅이 있어서 모였는데 막 오시기에 사실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시게 되면 몸 안에서 에너지를 쓰면서 ATP라고 하는,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던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나오면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인 아데노신이 사실은 얘가 피로 유발 물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뭔가 힘든 일을 했을 때, 평소와 다른 일을 했을 때 잠을 사실은 푹 자게 되죠. 피로 유발 물질의 누적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얘가 사실은 낮에는 코르티솔, 밤에는 멜라토닌, 빛에 의해서 사실 뭐 솔방울샘이라고도 하고 송가채라고 하는 곳에서도 분비되는 멜라토닌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뭐가 문제다? 우리가 누리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빛 공해라고도 하잖아요. 이 빛에 의해서 나의 수면이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방해받고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많은 리더님이 이 굿슬립 밸런스 교육이 끝나고 나면 줌 교육이든 오프라인 교육이든 굉장히 많이 하신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애들은 먹어도 되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애들을 왜 이렇게 빨리 재우고 싶으실까 이런 고민을 살짝 하게 되면서, 실제 예전에 그 엘테아닌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때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애들이 먹어도 되냐. 근데 사실 굿슬립 밸런스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분 자체가 사실 쌀려에서 추출한 감마 오리자놀이라고 하는 지표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과는 다르게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식물성 원료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아이들의 잠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있어요. 사실 불 끄시면 돼요. 불을 끄고 조용히 하시면 되거든요. 일찍부터. 그러면 아이들 자요. 어린애들은 어렸을 때, 아주 어린 아이들 어떻게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감기면 애들 자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다양한 요인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안정적인 원료이고 식물성 원료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시 아까 배웠던 내용에 다시 복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간뇌, 생명을 유지하는 곳에 있는데 얘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각성 유도 요인에 의해서 작용을 받을 수 있다. 얘가 지금 빨갛게 파충류의 뇌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감신경이 지금 흥분돼 있잖아요. 근데 이 흥분되어 있는데 얘가 여기만 빨갛게 흥분되어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살표의 방향을 한번 보실게요. 이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뇌 피질에 직접적인 자극을 줘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사실 감이 잘 안 오셔서 요 근래 있었던 일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기 많은 리더님이 12월 달 초에 이 각성을 유도하는 요인에 모두 다 노출되어 있으셨어요. 왜?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밤늦게, 굉장히 밤늦게 하셨죠. 여기 축구에 축자도 관심 없는 리더님들도 우리나라가 16강에 간 거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뭘 알고 계시죠? 호나우두가 우리나라 사람이 된 걸 알고 계세요. 그렇죠? 등으로 어시스트를 해줬잖아요. 얘가 호나우두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정말 너무나 포르투갈전에서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게 굉장히 도와줘가지고 날강두였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뭐 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축구와 관련돼서 한번 이 올해 12월 달에 축구 왜 문제였냐, 밤 늦게 했어요. 12시 막 새벽 3시 4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밥을 저녁을 늦게 먹어도 7시 8시에 이미 밥을 드셨기 때문에 12시까지 맨정신으로 맨입으로 깨어있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리더님들 축구를 보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치킨을 배달시키고 맥주를 사고 아이들을 위한 음료수를 주문해 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배달 치킨 앱이
터졌다라고 해요. 배달 주문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막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그리고 또 축구라고 하는 경기 자체가 어떠냐면 굉장히 그쵸 막 계속 잘 되지는 않아요. 막 골대를 막 받아서 튕겨 나오고 막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나오고 막 우리나라 선수가 막 쓰러지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감정이 막 널뛰잖아요. 그리고 먼저 술을 말씀드리면 이 술이라고 하는 거, 술을 우리가 진탕 먹으면 잠을 빨리 드는 것 같지만 입면 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여기 적혀져 있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요인이기도 해요. 잠을 잤지만 피곤해요. 왜? 뇌가 각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킨은 어떨까요? 기름지고 짠 음식, 아주 맵고 짠 이런 어떤 음식들 마찬가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요인이에요. 잠을 잘 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또 먹는다는 것, 이 먹는다는 음식이 소화되고 있다는 것은 또 뭘까요? 생명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절대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자기 전에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을 잔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해요. 음식 그 자체도 그렇고 또 이 월드컵 또 가나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우루과이에서 무승부를 한 다음에 가나전은 반드시 가나는 잡아야 된다. 얘네가 우리보다 순위가 낮기 때문에 얘네를 뭐 조직력이 막 그런 얘기를 막 그쵸 막 그 해설을 하는 거를 별로 상관도 없는데 굉장히 열심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나전은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초반에 패색이 짙었기 때문에 2대0까지 갔잖아요. 금세.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포기가 빠른 사람이라 자러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면은 뭐 할 것도 너무 많고 그 다음날 지장을 받을까 봐 좀 보다가 들어갔거든요. 저 입면 시간이 저도 뭐 아주 짧은 편이라 잠이 들었는데 금방 깼어요. 왜냐면 으악 하고 막 소리를 막 집에서 막 지르고 막 그 아파트 단지가 아마 한번 들썩했잖아요. 그래서 뛰어나왔더니 2대2가 돼 있는 거였어요.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나왔죠. 막 그래서 웬일이야 막 여기서 봤는데 결론은 아시죠? 졌어요 결국. 그랬더니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2학년인데 엄마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너무 잘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오니까는 못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막 울면서 막 남 탓을 하는 거죠. 엄마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가 졌는데 다음부터는 월드컵을 엄마는 안 봐야 될 것 같은 말면서 막 줄줄줄줄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머 이겼네 막 되게 좋아했다가 갑자기 아무리 그래도 이제 2학년이면은 사리 판단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얘를 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어떤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루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 여기 히스타민,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아세틸콜린, 글루타민과 같은 뭔가 뇌를 계속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에 사실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잠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12월 초에는 굉장히 잘 못 잤다. 다행히 16강에서 떨어져서 다행인데 8강까지 가고 4강까지 갔으면 계속 이런 불면의 밤이 계속 되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나면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도대체 이 각성을 유도하는 요인 가운데 대표적인 물질인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대뇌 피질을 자극할지 이건 사실은 저의 욕심으로 넣은 자료예요. 사진 자료를 조금 찾은 건데 이거 볼게요. 이 히스타민이 뇌로 가서 뇌를 깨맞는 것은 아니고요. 이 히스타민은 어떻게 보면 신경절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전달되는 이런 물질이다 보니까 이 히스타민과 결합하는 히스타민 수용체에 의해서 척추신경을 타고 대뇌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연수까지 간 다음에 대뇌를 자극하는 경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히스타민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요인,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는 요인, 뭔가 감정적인 요인,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촉발돼서 분비가 될 수 있고 온몸에 있는 히스타민 수용체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신경절을 타고 뇌까지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이 경로 정도를 살짝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뭐 그림을 그리시라거나 뭐 외우시라거나 이러진 않고요. 얘가 온몸에서 만들어진 이런 부분들이 뇌까지 자극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고 그러면 이 신경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극하는 요인만 있을까? 이것도 사실 궁금하실 수 있죠. 이것도 뭐 사진 찍거나 사실 이것도 제 욕심으로 넣어놓은 자료여서 굳이 뭐 막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언가 자극하는 요인이 있다면 억제하는 요인도 있어요. 억제하는 요인 보면 가바, 엔돌핀, 세로토닌, 소마토스타틴 이런 어떤 물질들 종류별로 타입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엔돌핀, 세로토닌 이런 거 아시잖아요.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만들어지는 이런 호르몬이고 가바는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억제 요인을 하는 기전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뭘 먼저 좀 기억하시면 좋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 개구리 뒷다리 실험한 거 생각나세요? 개구리 뒷다리 실험. 개구리는 이미 죽었지만 전선으로 연결해가지고 개구리에 자극을 주면 개구리 뒷다리가 파르르 떨려요. 굉장히 징그럽죠. 그렇죠. 징그러운데 사실은 이런 어떤 뭔가 자극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게도 사람도 마찬가지 양전화, 음전화에 의해서 사실은 자극이 전달이 돼요. 개구리는 파충류이지만 양서류이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이럴 수 있지만 무언가 굉장히 내 몸 안에 있어서의 다양한 자극이 정기적인 자극에 되게 재밌지만 이상하지만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중요하진 않지만 뭔가 흥분됐을 때는 이렇게 펄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어떤 뭐 자극의 전달. 그래서 안정 채널일 때는 안정기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하진 않지만 마이너스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언가 흥분이 전달될 때는 플러스로 극이 훅 올라갔다가 다시 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이런 반응으로 다양한 자극이 전달이 되는데 이 가바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은 뭘 여냐면 어떤 흥분의 전달에 있어서 마이너스 채널을 여는 친구예요. 뭔가 흥분이 고조돼서 훅 올라갔을 때 얘를 다시 안정기로 훅 끌어내리는 안정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종류 중에 억제하는 요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화를 돋구는 것보다는 화를 가라앉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가바나 세로토닌은 여기에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네. 죄송합니다. 요즘 막 그 인면에 들어가신 분이 좀 몇 분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영양소적인 도움을 받아서 아까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전환될 수 있고 엔돌핀, 가바, 세로토닌 마찬가지로 어떤 흥분에 있어서 뺄기다, 뺄셈이다 라고 심플하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큰일 났네요 지금. 질문을 받으라고 했는데 빨리 하고 여기 리더님의 이제부터의 수면 습관 체크리스트를 수면 습관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고 굉장히 심플한데 저희가 이걸 앱으로 개발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체크해 보시고 당신의 수면 습관 뭔가 위험한 부분이 있네요. 좋은 습관 가지고 계시네요. 바로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한번 해보실 건데 손가락을 들어서 본인에 해당되는 항목을 접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모든 일에 긍정적인 편이다. 두 번째,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고 있다. 세 번째, 걱정거리가 있어도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좀 나아진다. 걱정과 잡념이 있더라도 잠드는 데는 영향을 안 받는다까지 해당되는 거 한번 꼽아주시고요. 그 다음 11가지 항목이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이 규칙적인 편이다. 낮에 햇빛을 30분 이상 충분히 쓴다. 중요한 포인트. 매일 30분 이상 헐떡이는 정도의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한다. 그리고 잠이 올 때만 잠자리에 눕는다. 여기까지 또 체크해 보셨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면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죠. 침대에서는 TV나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 여기에 혹시 말도 안 되게 우리 집에는 침대가 없어요. 이런 거 안 되시겠죠. 그렇죠? 잠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리. 침실이 너무 밝지 않게 간접 조명을 활용한다. 침실은 잠들기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까지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혹시 9점 이상이다. 혹시 있으세요? 9점 이상이다. 네. 좀 수상하지만 9점 이상이신 분이 있으시긴 하네요. 네. 굉장히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색깔 봤더니 3점이 나오더라고요. 좀 엄격하게, 스트릭트하게 체크를 해봤더니 3점. 여기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잠자리에 스마트폰 TV를 안 본다.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좀 수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나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수면 습관도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생활의 규칙성 수면 환경 이런 어떤 다양한 부분의 어떤 척도로 검사를 하고 있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또 재밌는 걸 또 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수면과 관련돼서 내가 충분하게 건강한 잠을 못 자게 되면 낮에 활동에 지장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주간 졸림증 측정표가 있어요. ESS 자가진단표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항목으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척도의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전혀 안 졸리면 0점, 상당히 졸리다 그럼 3점을 주시면 되는데 항목이 되게 재밌어요. 내가 앉아서 독서를 할 때 그렇게 졸리다. 멀쩡하다가도 책만 피면 잠이 막 쏟아진다. 졸림의 어떤 척도에 따라서 본인 점수를 주시면 되고 낮에 TV 볼 때 졸리고 공공장소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졸리고 1시간 이상 운행 중인 차 안에서 앉아있을 때 오후에 쉬면서 혼자 누워있을 때 졸리고
심각한 항목도 있어요. 앉아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졸리다. 이거는 내가 말할 때는 괜찮지만 남이 말할 때 그렇게 그 사람이 말을 길게 하면 그렇게 졸리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식사 후 조용히 앉아있을 때 졸리고 차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졸리다. 5점 이하가 정상이세요. 근데 이 중에 두 가지가 아주 결정적인 게 걸리잖아요. 책을 펴면 졸리고 남이 얘기할 때 졸리고 여기에 의해서 사실은 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상이 좋지 못한 잠에 의해서 좀 흔들릴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수면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조금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평가표다. 앞쪽에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더 좋은 이런 어떤 솔루션을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개발을 했어요. 강동 경희대학교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수면과 관련된 가이드와 함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좀 전달드릴 거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앞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고비가 좀 있었죠. 히스타민 수용체와 각성 유도 물질, 가바, 뺄셈이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좋은 잠과 관련된 가이드 마음은 비우고 몸은 채우고 환경은 바꾸는 이런 어떤 일상을 취하시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들을 드릴 텐데 아로마를 통한 릴렉스, 교감신경의 흥분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솔루션도 함께 좀 전달을 드릴 거고 수면에 도움을 주는 좀 특별한 성분들이 있어요. 감태 추출물, 산조인, 추출, 분말 얘는 수면과 관련돼서 조금 개별 인정형으로 인증받은 원료이고요.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가바와 관련된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흥분을 뺄셈해 줄 수 있는 가바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요인이다. 감태 추출물, 산조인 추출물 분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수면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생활 습관들 사실 뭐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스르륵 넘어갈게요. 왜냐면 핵심이 남았거든요. 누트라이트의 굿슬립 밸런스 볼게요. 이 수면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니즈를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건강한 잠을 자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어떤 고민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굿슬립 밸런스 국내산 미강 주정 추출물로부터 굉장히 특별한 지표 성분을 뽑아냈습니다. 그 지표 성분은 뭐냐면 감마 오리자놀이에요. 감마 오리자놀. 그래서 국내산 쌀이다라고 하면 여기 리더님 쌀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뭐가 팍 떠오르셔야 되냐면 그럼 옥타코사무라고는 뭐가 차이냐 이렇게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답변을 드리면 오리진은 똑같아요. 원료는 똑같지만 옥타코사놀의 지표 성분은 옥타코사놀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구력 증진과 관련이 되어 있는 원료죠. 하지만 미강 주정 추출물 안에 담겨져 있는 감마 오리자놀의 지표 성분은 감마 오리자놀이고 얘가 작동하는 기전은 뭐냐면 앞서 배웠던 뇌의 각성 유발 물질이죠.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하나인 히스타민 H1 수용체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감신경을 흔들시키면 되뇌 피질까지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히스타민이 그런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스타민이 전달되는 되뇌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되는 히스타민 H1 수용체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주는 역할을 감마 오리자놀이 해요. 그래서 메커니즘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본인의 평소에 고민이 해결되시는 분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밥만 먹으면 그렇게 잠이 왔구나. 감마 오리자놀을 먹어가지고 그냥 밥만 먹으면 그렇게 잠이 쏟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감마 오리자놀은 쌀에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쌀 100톤에 1kg 들어있어요. 근데 이러면 좀 감이 안 오시죠? 좀 100톤 이러면은 확 감이 안 오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쌀 100kg를 드시면 감마 오리자놀을 1g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이 들 정도만큼의 감마 오리자놀을 먹으려면 얼만큼? 20kg짜리 쌀가마니로 5가마니를 드시면 감마 오리자놀을 1g 정도 드실 수가 있어요. 먹다 지쳐서 쓰러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드시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감마 오리지널과 관련된 굉장히 탄탄한 메커니즘 연구가 있어요. 수면 유도 효과와 관련된 메커니즘, 인체 적용 시험. 이 인체 적용 시험은 더블엑스에도 적용된 이중 맹검. 이거는 뭐냐면 눈을 2번 감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험에 참여하시는 분도 모르고 내가 위약을 먹는지 진짜 약을 먹는지, 실험을 주관하시는 분도 모르게.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가짜 약을 먹는 분이 오면 이분은 가짜 약을 먹는 분이네.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나를 대하는 게 좀 다르네라고 하면 좀 답변이 다르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중 블라인드 실험, 더블 블라인드 실험이죠. 랜더마이즈 더블 블라인드 실험, 객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험의 어떤 모델링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험의 모델링을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밥은 안 먹어도 살아도 여기 리더님 중에 아침밥은 안 먹었지만 커피는 먹고 왔다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일찍 와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커피를 마셨거든요. 커피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 미강조정 추출물 감마 오리지널과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카페인 각성과 관련된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실험 먼저 볼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50분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경 것 같은데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미강조정 추출물 라이스 브랜 서플리먼트예요. 그래서 감마 오리지널인데 얘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동물 실험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RBS와 또 얘의 효과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기능식품 담당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수면을 조금 유도할 수 있는 양리적인 기능을 가진 성분과 효과를 비교했어요. 근데 효과가 만만치 않아요. 여기 보시면 2단계 비렘 수면, 충분히 수면을 취할 때 돌입하는 신체적인 회복을 돕는 수면이죠. 2단계 비렘 수면을 비교 놓고 보면 사실은 만만치 않게 끌어올리는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이 얘가 개별 인정의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뭘 하냐면 역으로 그런 메커니즘으로 하면 그런 메커니즘이 제대로 맞는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또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또 뭐냐면 얘가 H1 수용체 워킹을 하는 거니까 유전자 조작을 토대로 해서 이 마우스를 H1 수용체가 없는 마우스를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실험을 해요. 근데 이제 효과 폭이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주요한 메커니즘이 히스타민 H1 수용체가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한 실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또 제가 또 하는 변명이 있어요. 무슨 변명이 있냐면 또 주문을 또 하면 굉장히 많은 리더님이 뉴트라이트는 동물을 사랑하면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데 왜 도대체 동물 실험을 하냐, 막 이거 마우스가 너무 불쌍하다, 막 이런 질문 또 많이 하시는데, 얘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처럼 무조건 플러스, 건강에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그냥 무조건 디폴트로 플러스로부터 시작하는 실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안전성, 안정성, 그리고 얘가 효과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효능적인 측면을 반드시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사람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히스타민 수용체를 결여시킨 다음에 다시 실험할 수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능적인 측면, 안정성적인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동물 실험을 했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 아까 수면의 효율로 말할 수 있는 입면 시간의 단축, 그리고 수면의 듀레이션, 얼마나 수면을 충분하게 자는지에 대한 이런 시간도 늘렸고, 뇌파 검색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각적인 동물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 말씀 또 드릴 수 있고요. 미리 질문하실 걸 제가 막 다 미리 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발레리안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기 조금 누트라이트를 조금 고관여자시고 많이 아시는 분은 미국 본사에 이미 발레리안이라고 하는 수면과 관련된 좋은 제품이 있는데 걔를 그냥 갖고 오지 왜 미강조정 추출물을 가지고 국내에서 제품을 왜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에키네시아와 같아요. 얘가 사실 건강기능식품의 영역을 사실 좀 넘어요. 그래서 국내법상 얘를 허가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원료 가운데 하나예요. 발레리안, 그리고 또 이미 본사에 굉장히 다양한 이런 제품들이 있지만 있어도 두려울 수 없는 이런 어떤 부분을 조금 또 다른 어떤 방편으로 좀 돌파구를 찾는 어떤 측면에서 또 다른 원료인 미강조정 추출물 감마 오리자놀이라고 하는 원료를 썼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더 좀 플러스 하자면 이 발레리안보다 이 감마 오리자놀 미강조정 추출물은 카페인의 각성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1.5배 더 높은 효과를 보이는 이런 또 실험의 결과까지 더불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를 보면 2주 동안 인체 적용 시험을 했는데 앞서 되게 많이 얘기한 부분이에요. 수면의 효율, 누워있는 시간 중에 정말 단시간 이 수면의 효율을 이 수면 다원 검사를 토대로 해서 이 감마 오리자놀이 미강조정 추출물이 끌어올렸고, 입면 시간을 줄였고, 총 수면 시간을 늘렸고, 2단계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회복을 돕는 수면을 더 끌어올렸고, 여기 보시면 아까 했던 되게 재미있는 표, 책 읽을 때 졸리고 남이 얘기할 때 졸린 주간 졸림증 측정표를 계산하는 결과까지 굉장히 다각적인 결과를 2주 동안의 섭취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수면과 관련된 효과적인 측면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또 다른 원료로 멜라토닌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워킹할 수 있는 비타민 B군도 함께 주 원료로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슬립 밸런스,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표 성분 감마 오리자놀이죠. 국내산 미강 주정 추출물을 가지고 이 원료를 주원료로 하고 있고 비타민 B군 계열의 영양소 그리고 4가지 부원료 감태 추출물, 산조인 추출 분말, 라벤더 추출 분말, 엘더베리 추출 분말 이렇게 아주 탄탄한 부원료까지 리더님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제품이 설계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슬립 밸런스의 섭취 대상자 보셔야 되겠죠. 짧게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자고 싶은 현대인 그리고 건강한 수면 패턴을 원하시는 분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거나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고 싶으신 분들이 굿슬립 밸런스의 섭취 대상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섭취 방법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섭취하시는 게 아니고요. 잠자기 30분 전 하루 한 번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 사실은 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구슬립 밸런스 저희가 출시 조금 지연이 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디벨롭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고시죠, 그렇죠? 고시 오늘이네요. 오늘인가요? 오늘이 22일이죠, 그렇죠? 12월 22일부터 1월 8일까지 PT 이상의 리더님들을 대상으로 사전 출시될 예정이고요. 출시 프로모션의 스킴이 좀 틀려요. 첫 번째 사전 출시에는 뉴트라이트 글루슬립 밸런스 2개와 아티스트리 오가닉 라벤더 에센셜 오일 1개 그리고 여기에 증정품으로 오메가3 밸런스 미니가 제공되는 사전 출시가 좀 진행이 될 거고 1월 10일부터 모든 ABO를 대상으로 일반 판매와 더불어서 굿슬립 밸런스 일반 판매와 더불어서 이 프로모션까지 판매가 됩니다. 이때에는 아름답게 고요하게 태아닌 샷, 이 태아닌도 수면과 관련돼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원료이죠. 뇌파 가운데 안정적인 뇌파인 좀 사람을 좀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뇌파 중에 알파파를 올려주는 아름답게 고요하게 태아닌 샷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한 출시가 1월 10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원래 약속드렸던 시간보다 좀 신이 나서 더 열심히 1시간을 떠든 것 같은데요. 혹시 좀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뒤 시간이 혹시 듣고 나서 나 이거 너무 궁금하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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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료 중에 하나를 좀 빼버렸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하나만 좀 띄워볼까요? 이게 자료를 그나마 좀 뺀 거였는데 이게 있네요. 이걸 보여드리면 가바보다 사실은 좀 더 실질적인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표적인 어떤 개선 측면에서 아까 그 감마 오리자놀 같은 경우에는 뭐 총 수면 시간이나 뭐 수면의 어떤 효율, 입면 시간, 비렘 수면, 뭐 주간 졸림식 시정표 조금 더 잠과 관련된 조금 더 직접적인 지표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가바 같은 경우에는 좀 총 깬 시간이나 수면 중 깨는 시간, 각성 지수, 호흡 장애 지수 그래서 사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수면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확 포커스했다기보다는 좀 간접적인 요소들의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바보다는 수면 쪽에 조금 더 포커싱한 이렇게 수면이라고 하는 요인이 굉장히 큰데 그 언저리 요인을 좀 건드리는 부분이 많고요. 수면의 효율성이나 조금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조금 좋은 잠을 잘 수 있는 굿슬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요소들을 감마 오리자놀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다.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상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4.4mg 정도일 것 같아요. 4.4mg. 네네, 4.4mg. 4.4mg. 아마 뒤에 써져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술이 대사되는 중에 만들어지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사실은 뇌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흥분시키는 요인. 그래서 좀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게 하는 이런 요인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입면 시간은 줄이지만 수면의 어떤 질적인 측면은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갑상선 질환 말고도 이 제품의 이제 뒤쪽에 주의사항을 보시면 항히스타민제나 진정제를 드시는 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의 섭취하시라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항히스타민제와 진정제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얘가 히스타민 수용체 억제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이 히스타민 수용체 억제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두루 쓰이거든요. 뭔가 그래서 예적인 어떤 메커니즘적인 측면이 좀 겹쳐서 조금 더 크게 워킹할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거라 이제 본인이 드시는 만약에 이제 기존에 드시는 약 중에 항히스타민제나 진정제와 관련된 이런 성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뭐 용량을 좀 줄여서 드신다거나 이런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 사실 그 히스타민 수용체 H1이 조금 작동하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이 사실은 그냥 약간 건강을 그냥 이렇게 넓게 좋게 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기능적인 측면이 조금은 좀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이 인체 적용 시험으로는 2주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미 파일럿으로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신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 보면 이렇게 좀 그쵸 이렇게 쓱 이렇게 하는 이런데 물론 저희가 지금 그 필더리듬 오브 아메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바탕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대구에서 필더리듬 오브 아메이를 지난주에 막 열심히 하고 왔는데 신경정신과 전문의랑 같이 앞에 이제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수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이제 뒤에 이 제품을 설명하는 이런 파트로 좀 구성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잘 아시고 이러니까 되게 또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잘 주무시는 거죠. 기존에 드시는 약과 함께 드시면 얘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측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또 굉장히 중요한 건 효능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베이스라인으로 중요한 것은 안전성, 안정성이거든요. 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효능을 잘 전달하고 얼마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 과량을 섭취했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실은 나올 수 없는 원료이고 사실 얘 오리진 자체가 사실은 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일상적인 부분에서 절대 만나볼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한 원료에서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뭔가를 조금 굉장히 좀 생경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성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의사 측면에서는 또 좀 부럽긴 했는데 굉장히 쿨하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또 본사 담당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음.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오늘 제품 내용과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좀 오해하실까 봐 조금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수면제 중독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왜냐하면 입면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사실은 사람들이 강박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딱 잠이 들었을 때 바로 그냥 한 5분 10분 컷으로 확 잠이 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 때문에 왜 나 잠이 안 들지? 나 왜 잠이 안 들지?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수면제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의사분의 얘기예요. 수면제의 사실은 주요 메커니즘은 잠을 딱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 걔가 하는 가장 주요한 기능은 의식을 지우는 게 가장 수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수면제 중독이 많고 그래서 수면제 드시는 분들도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밖에 막 식탁에 양푼 비빔밥을 막 누가 이렇게 비벼서 먹고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있고 그래서 누가 먹었지? 근데 이거는 뭐냐? 의식을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깬 상태에서 의식이 좀 없는 상태에서 내지는 혹은 본인이 한 이런 활동들을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제의 주된 기능은 뭔가 잠을 팍 이렇게 드는 것보다는 의식을 지우는 사실 좀 기억을 지우는 이런 활동들이 좀 많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이제 그 부분 아마 출시 세미나에도 이제 이강민 원장님이 이제 수면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출시 세미나 해주실 건데 사실은 이제 본인 수면에 대한 좀 강박을 좀 낮추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머리를 대자마자 바로 꼬꾸라져서 자는 거 사실은 말하자면 수면제조차도 사실은 그런 어떤 기능보다는 의식을 지워서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활동 때문에 이제 수면제를 계속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그리고 약물적인 어떤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양을 계속 늘리시게 되죠. 그리고 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새 젊은이들 중에 일부러 수면제를 먹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수면제를 먹고. 왜냐면은 뭔가 그쵸, 이해가 안 되죠. 그쵸? 수면제를 먹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뭔가 조금 이렇게 각성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좀 붕 뜬 어떤 기분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그거는 저도 사실은 저도 젊은이가 아니어서 공감은 아주 100% 되진 않았지만 일부러 수면제를 조금 초저녁에 먹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본인을 내려놓고 이렇게 조금 돌아다니고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실 문제다, 이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께서 앞부분에 좀 말씀해 주셨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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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예리한 질문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내 몸 안에서 이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분비되는 거고, 얘의 어떤 주요 경로 자체가 H1 수용체 억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찾아보면 그런 염증과 관련된 그 메커니즘의 수용체와 얘가 사실 교집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얘를 먹으면 이렇게 염증 유발이나 이런 요인을 일으킬 수 있는 히스타민의 억제에도 좀 도움이 돼? 라는 사실 논문도 있는데,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별 인정이나 이런 걸 할 때 똑같다는 이렇게 이걸 이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퀄이 아니라 여기 위아래 점을 찍어요. 이 방향은 맞는데 이 방향을 다시 한번 또 검증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어떤 원료는 H1 수용체 관련돼서 수면과 관련된 그런 수면 다원 검사와 관련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경로 자체는 H1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염증적인 이런 측면을 매개하는 그 요인하고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기보다는 같아요. 그래서 얘를 먹었을 때 뭔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좀 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얘 효과를 딸리한다라는 뭐 떼고 먹어라라는 이런 측면보다는 사실은 얘가 그런 어떤 경로로 일부 작동할 수도 있어요. 이런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히스타민과 관련된 이런. 근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얘는 왜냐면 개별 인정적인 측면으로는 수면과 관련된 인체 적용 시험만 제출해서 그걸 인정받은 상태이니까. 음. 아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아, 그건 아니세요. 네네, 그때. 뭔가 이렇게 몸의 적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수면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입면 시간, 수면의 듀레이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경험치적으로 있는데, 아침에 일찍 깨는 루틴이 생기면 아침에 일찍 깨시잖아요.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가 루틴이 돼서 뭔가 내가 깊은 수면에 돌입하고 입면 시간도 그래도 좀 적정하게 내가 좀 잠을 잘 잤구나라고 하는 루틴이 좀 자리 잡히는 데까지 시간이 2주인 것 같아요. 2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빨리 조금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앞서 이제 대구 필더 리무버 암웨이에서 의사분이 얘기하신 걸 얘기하시면 그럼 더 푹 주무시겠네요,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얘기를 훅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사실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면제라고 하는 것이 나를 푹 잘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기억을 조금 지우는 거, 의식을 좀 지우는 이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본질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는 부분은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얘는 좀 양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흔히들 더 많이 처음에는 하나를 먹었는데 하나를 갖고 안 되고 두 알 먹어야 되고 세 알 먹고 자꾸 늘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어떤 측면으로 도움을 드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의사분의 말로 잠을 더 푹 이렇게 잘 주무시고 좋죠, 이렇게 딱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저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아침에 자는 것보다 뭘 얘기하셨냐면, 오히려 그냥 계속 아침에 자는 거는 괜찮은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은 아침에 잤다가 저녁에 잤다가 일주기 리듬이 완전히 망가지시는 분이죠. 뇌 유전적으로 코딩되어 있는 멜라토닌의 분비에 있어서의 분비의 교란이 오신 분이어서, 뭐라고 심지어 얘기하셨냐면, 교대 근무는 사실은 그 WHO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1급 발암물, 굉장히 신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그래도 일정 부분 이 수면을 가지고 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수면 빚이 있다. 내가
오늘 6시간을 자야 되는데 잠을 죄송해요. 뒤에 발표하신 6시간 자야 되는 잠을 못 자면 이제 그 부분을 나중에라도 조금 메워서 잠을 좀 채우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이렇게 아예 낮에만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이런 부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밤에도 빛이 있는 것처럼 낮도 낮에 이제 그분이 주무셔야 되면 졸음을 방해하는 요인들 그걸 없애고 이를테면 빛을 다 차단하고 잘 때는 다 암막 커튼을 치고 눈에는 안대를 하고 그때 활용하시는 것도 좀 인위적으로 그럼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리듬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바꾸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굉장히 즐겁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정 탑리더님의 3분 그 감동 체험 후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불면증인 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딱 10년 됐어요. 잠을 못 잔 지. 그런데 저는 이제 수면제도 많이 먹고 또 지방에 가면 잠자리를 바꾸면 반드시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태아닌을 그냥 줄창 달아 먹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미국 것도 갖다 먹고 근데 뭐가 정말 다르냐면 저는 지금 3알이 아니라 4알씩 먹고 있어요. 조금씩 늘려가 보려고요. 더 빨리 잠이 오나. 근데 이제 어쨌든 4알씩 먹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금 지속적으로 먹은 지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안정되는 것 같아요. 잠을 잘 수 있다라는 내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잠이 딱 드는 시간이 확실히 줄었어요. 확실히. 그리고 이거는 진짜 불면증한테는 너무 감동적인 일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자다 깨다 수면 중에 화장실을 가는 게 한 3번?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갔다 오면 일단 잠을 못 자요. 근데 이것도 그냥 나도 모르게 자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요. 아침에 전 6시부터는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6시, 어떨 때는 막 5시. 근데 그게 수면에 몇 시에 잤냐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5시, 6시 종이 트면 그냥 그때부터는 눈을 떴다 감았다 계속 이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7시? 오늘 아침에 8시에 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잠을 자고 나서 너무 잘 잤다. 기분 좋은 거.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아침에 몽롱한 게 전혀 없죠. 저는 이제 지방 같은 데 가면 수면제를 하나를 먹어야 푹 자는데 반알을 굳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수면제를 하나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이제 오전 시간에 삽설명하는데 텐션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방에 가서 삽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바나를 먹으면 이건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도 바나를 먹고 애를 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아침이 너무너무 이거는 완전히 말짱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대박. 그리고 쓸데없이 애들 잠 못 자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좋고 저는 뭐 우리 사업자끼리는 이거 애기들한테 먹여서 뭐 쌀lun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진짜로 저는 강추할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 수면제를 먹으면 제일 뭐냐면 강박이에요. 내가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은. 물론 이것도 강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저도 지금 사실은 더블엑스보다 유산균보다 더 잘 챙겨 먹는 게 지금은 어쨌든 수면제일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이건 잠을 못 자는 사람한테는 치명적이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너무 하루 종일 힘들고. 근데 이거는 저는 진짜 대박 중에 대박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이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 알고 보면 너무 많고 자기가 잔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잠이 와 안 와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한테 이거를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감동기를 올려서 돌릴 테니까 그냥 모든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1월에 우리 여행 점수 20% PB 업도 있는데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